검거가 돼. 그러니까 리어카 같은 발구지에 홍면옥 선생을 태우고 일단은 남양에는 의원이 있을 테니까 가다가 남양에서 파견된 소식을 듣고 남양 그 주재소 순사들에게 마도에서 검거가 되는 거예요. 김명재 선생하고 홍면옥 선생. 홍면옥 선생은 이름을 홍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홍면옥을 두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한 사람, 동일인이에요. 그리고 홍준옥이 있어. 홍준옥은 홍면옥 선생의 아우야. 그런데 송산 면사무소 근무하는 주사라 그래야 되나, 면석이, 당시 면석이가 홍면옥 선생의 아우 홍준옥이 있고 문상익이 두 사람이 송산 면사무소 석이었어.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 홍면옥 선생이 노구찌한테 총을 맞아 이렇게 이제 뒤에서 쏴서 오른쪽 가슴이 어깨 밑에가 관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총에 맞았다. 그래서 홍준옥이 이렇게 분위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홍준옥이 했다고 해요. 동생이. 그리고 홍준옥과 문상익은 면석이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를 구독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3월 4일쯤에 이미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3월 4일날 수원시장에서의 만세봉기도 이미 3월 10일 이전에 아는 거야, 이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장돌뱅이 수원에서 물건을 해가지고 사강장, 남양장 이 화성 관내에는 이미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홍효섬 같은 사람은 그 고종 황제의 국장 인산에 참여를 하고 오면서 태극기랑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전파를 하고, 그래서 그 홍면옥 선생은 이미 일본 주재소에서는 불량한 사람이었어. 뭐 노름 이렇게 하다가 검거되기도 하고, 근데 그 노름이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불량하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면옥 선생은 6.12 삼거리, 지금 삼거리쯤에서 훈장을 서당을 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순사들하고 일본인들하고 그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까시로웠던 거지.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홍면옥 선생은 뭐 대놓고 면박을 주고, 또 홍면옥 선생 환감에 참여, 그 일본인 순사가 와서 이제 뭐 동태도 살피고 했는데 아주 야단을 쳐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문상이가 여기 홍준옥이 있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분들은 전부 이게 수의예요. 감옥의 옷이야. 근데 이분은 감옥 옷이 아니야. 두루마기를. 근데 이분은 3.1 만세 운동에 홍면옥 선생하고 아주 같이 이렇게 만세를 기도했던 인물인데 잘 달아나셨어. 그래서 끝내 검거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이제 발굴 사업을 한 이후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근데 일화가 섬에 숨어 사셨대. 그런데 그 섬에서의 그 들쥐가, 섬에도 쥐가 있대요. 쥐가 소라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갯벌에 밤에 가서 쥐가 꼬리를 그 소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대. 그럼 소라가 딱 문대. 그러면 쥐가 소라를 꼬리에 타고 이렇게 와서 가만히 놔두면 소라가 이렇게 이제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라가 죽으면 그거를 파먹는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대. 예중구 선생이. 그리고 요 왕광현 선생이 15년 구형을 받고 12년 정도 살아요. 홍면호, 홍준호, 문상희, 왕광현, 그리고 오강, 이렇게 한 5분 정도가 제일 많이 살아. 근데 15년을 구형을 받았어도 한 12년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모범수로 가석방도 했고, 일제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두면 그 민심 이완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세운동 뭐 이런 거 하여튼 각서도 받고 뭐 해서 이렇게 좀 일찍 풀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이 박춘우 이분은 우리 이분 의사들이 이름이 2개, 3개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박영효로, 그래서 춘웅이지만 건거 당시에는 박춘웅이지만 이후에 박영효로.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름이 좀 한두 개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분은 전라남도 장흥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시장에 장사를 하던 분이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 전라도 고흥 이 지역, 장흥 고흥 지역에서 화성 남양까지 왜 왔을까? 물론 그 당시 1919년에는 우리 그 일제가 우리 해안이나 이런 지역을 탄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먼 지역까지는 간척이나 농지를 다 못해요. 그리고 1917년에 대만 자유중국에서 그 천일염을 도입을 해요. 일본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최초로 1919년, 18년 이 즈음에 지금의 인천, 부평, 주안 지역에 천일염을 시작을 해요. 보급을 해요. 연부도 아니었고 또 남양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이분이 참여를 했을까? 아무 정보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그 장돌뱅이 그 시장 상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화성에서의 3.1 만세 운동을 하신 분들이, 옥살이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건국 포장이라든지 대통령 뭐 해서 훈장을 다 했는데 6분이 본인도 그 후손 가족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훈포장이 6분이 안 찾아가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의 한 분이셔요. 근데 그 6분 전체가 이렇게 송산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도 있지만 우정장안에도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재판 기록을 보면은 나이도 나올 거고 결혼을 안 했거나 근데 지금 젊어 보여? 젊어 보이지. 네, 근데 사진이. 결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일제 강점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만주로 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6.25 때 월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감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본을 이겨보자 하는 대부분 192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한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 공산주의 그 코민테르는 러시아에서 일어나 시작을 했지만 러시아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용을 해서 그 독립투사들이 그 사회주의를 가지고 그 제국주의를 막아내자 하는 그런 정신들이 강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홍면옥 선생 같은 경우는 1948년에 이제 우리 남한에서 그 남북한이 공동 선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결렬이 됐잖아요. 반탁, 신탁 이렇게 갈려서 저쪽에서는 반탁이고 우리도 남한에서 반탁을 하다가 신탁을 했잖아.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하는데 48년도에 김구 선생, 그러니까 만주 러시아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그 독립투사들은 이미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었어. 저 러시아 쪽에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홍면옥 선생은 해방 시점에 그러니까 6.25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지역에서 거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직접 어떤 선거에 나서지는 않고 그 수원 그러니까 당시 1914년에 수원군과 남양군을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원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양, 송산도, 서신도 이 지역이 수원군이 되어 1949년도까지 수원군으로 불렸어요. 수원군 송산면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읍과 여타 지역이 선거 갑을 지금처럼 갑구 을구처럼 해서 그 김웅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 윤건능 있는데 그 지역에 안녕동이죠. 거기 분이신데 이야기를 하면 좀 길긴 한데 좀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그 김웅진은 수원 농고 고보에 다닐 때 순종 황제의 장례식 인사 때 학생 파업을 유도를 해요. 김웅진이.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안용 면장이야. 근데 당시 면장을 하면 뭐랄까 일제하고 이거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면장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일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이 김웅진은 그래서 고등학생 때 옥살이를 6개월인가 3개월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종국에는 뭐 이렇게 대학을 못 가잖아. 그 범법자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 젊은 친구 그 밀양이 고향인
그 우리 밀정에 나오는 거두 있잖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김구 선생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나오는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독립투사들을 파견하고 요인을 암살하던 그 무슨 당이지 무슨 있어요. 하여간 그 일원이 돼 김웅진이.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에 국내에 들어와서 수원 갑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요. 재헌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의원이 재헌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2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8년도에 그 김웅진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 지역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50년에 다시 임기가 2년이었는데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한복당 김구 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남양과 사강에 김구 선생이 유세 지원을 와요. 그 김웅진에. 그래서 김웅진은 다시 50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5월달에 선거를 해요. 근데 6월달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피난을 가다가 병점에서 자기 고향에서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김웅진 선생도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던 거지. 중국에서 그 요인 암살하던 그런 당이 있었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밀양이 고향인 김 누구야? 김원봉의 무슨 그 요인 암살하고 하는 단체. 의열단의 일원으로 김원봉 선생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계속 갔으면 월북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 그래서 6.25 때 이제 밀리면서 이 홍면옥 선생이나 김원봉이나 다 자이든 타이든 활동하던 사람들이 월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송산 지역에도 월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또 일제와 부의를 해서 지역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거야. 감시를 하고 김구가 정권을 잡고 김구가 그 친일파들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독립 투사들이 들어와서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25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이 3.1 만세운동이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제에 감시받고 탄압받고 직업이나 자식들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고 45년도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서 중국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한 사람들을 바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약 1년간 배라든지 이런 교통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승만을 수용을 하고 또 이승만과 그 미 군정은 친일파들을 등용을 해서 관리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약 10개월 뒤에 이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어떤 장악을 한다, 사회 분위기를 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은 제국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엄청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 내에서도 노동자들 계급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독립투사들이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가 만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아픔이 있었고, 그게 6.25 때에 좌익우익으로 갈려가지고 이런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죽이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경기도당을 움직인 그 지금 화성시 양감면에 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48년도에 월북을 해서 월북을 했다가 6.25 때 나와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게 어떤 사실화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들하고 다 이렇게 조직이 연계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대충 제가 이렇게, 그리고 요 분은 정군필, 여기 정도리, 사강 이리 우정도리의 그 정씨들의 그 조상이고, 뭐 왕광현 저 양반은 당시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나라 그 건국위원들하고 교류를 해.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해방 이후에 왕광현 선생의 집에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족자 이런 것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김교창 선생은 이발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그 재판 문서가 있는데 전부 일본어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번역을 못 하는데 그것도 번역본이 나온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화성시에서 그거를 조금 보면은 직업이 뭐였는지 나오는데, 이분은 서신 지역의 3.1 만세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3.1절 날 만세 삼창을 하잖아요. 선창을 하셨대, 서신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신에서 이발소를 하셨대.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이 아마 이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요 차경연 선생은 그 사강시장 중앙세탁소인가? 그 앞에 사셨던 분이고, 홍나무, 홍관우, 홍여루가 있어요. 삼형제가. 이제 여기 어느 분이 맞은지는 모르지만 나무, 관우, 여루 삼형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홍승한, 눈이 이상하죠? 일제 그 옥살이 하면서 고문을 받아서 눈을 한쪽을 실명하셨대. 그래서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홍준옥이 그 홍면옥 선생의 동생이에요. 송산 면석이를 하였던. 요 황칠성 선생은 고포리 황씨들, 개매기 황씨들 그분들이고, 저 친구, 우리 젊은 친구 예종구 선생 그 예씨 집안 후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홍어는 홍의원 아버지. 그래서 3.1 만세운동에 일제가 이제 보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 지역에 약 근 3, 그러니까 일제의 집계에 의하면 260에서 80 정도 가옥이 불타는데, 송산 지역에 그 불탄 가옥을 다 집을 지으라고 당신 산에 목재를 다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홍원 선생에게 그 송산 지역 그 지역민들이 은 주전자를 이렇게 선사를 해요. 그래서 그 은 주전자가 화성시 그 박물관으로 기증이 되었어. 그래서 홍의원 서신면 전곡리 은쟁이 마을 거기 가면 그 집이 이렇게 조금은 고쳐졌지만 아직도 있고 마당에 그 왕사쿠라 좀 5월 달쯤에 피는 사쿠라 큰 나무가 있어. 보기 좋아요. 여기 홍여루 선생이 있네. 하여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자료를 본 거에서 짚어드렸는데 이렇게 요런 이야기들을 조금 자기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서 직업이나 그러니까 송산 3.1 만세운동에는 노동자, 농민, 뭐 부농, 소농, 중농 다 장사꾼,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를 했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향남 바란 만세운동이나 저쪽 우정장 안에는 그 기독교 또 당시 천도교 이쪽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다면 송산 지역은 아니야. 종교적인 색채는 없고 다 지역 그 어떤 그 지도자들이 같이 함께 그리고 여기에는 홍명선이라고 이름이 없는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있었어요? 그 홍명선이 당시 사강 부장이었어. 2장. 그래서 그 집에 3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당시 세금을 쌀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냈잖아요. 그래서 2장 집에 온 사람들을 이 홍면옥 선생이라든지 또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참관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달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송산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3월 26일 날 송산 당시 초등학교 없었어요. 송산국민학교가 그 면사무소 이렇게 뒷산에다가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지금 구면사무소 이렇게 같이 주재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오니까 이분들이 달아나고 구봉산으로 숨어들고 그리고 27일 날 서신면 그 상안이 이 분들이 지금 굴곡에 상안 6.12에서 상안이 넘어가는 거기에서 만세를 했대요. 그리고 3월 28일 날 대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각 마을에 연통을 해가지고 둘의 농기를 앞장 세워서 사강 장터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당시 송산면 주민이 한 전체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3월 28일 날 이미 송산 주재소에서는 철시 시장을 열지 못하게 그 상가 점포를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시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순사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웅성웅성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만세를 하기도 하고 10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핵심 주동자들을 주재소에 7~8명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려놨대요.
근데 오후 2시경에 홍면옥 선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니까 뭐 같이 호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께서 밖에서도 주제소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노구찌가 권총을 발사를 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니까 걷잡을 수 없어진 건데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그 노구찌를 몽둥이하고 돌을 던져서 쓰러지니까 때려서 이렇게 돌멩이 몽둥이가 무덤을 이룬다라고. 자, 이렇게 해서 3월 26일, 27일은 저 굴곡에 상한잎곡에, 그리고 28일 날은 사강 장날. 이 사강 만세 운동이 이제 장사꾼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문이 급하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송산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30날, 음력은 31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분한 게 향남 바란장터 만세 운동이 31일, 음력 30 이렇게 같이 가는, 그렇게 해서 바란장터 만세 운동, 그리고 4월 넘어가서 우정장안에서 만세 시위가 또 일어나고, 제암리 사건은 4월 15일에 화성 지역의 그 군인과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송산 지역을 다 이렇게 보복 불지르고, 그러고 나서 4월 15일에 제암리에 가서 제암리 예배당에 바란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그 제암리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총을 쏘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중앙 서울 교단에 연락을 해서 스코필드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상 조사를 하러 와요. 그래서 제암리 사건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죠.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18살에 8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그 수의학을 마치고 연세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혹자들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그에서 영국에 유학 간 사람하고 이렇게 이미 그 스코필드 박사 아버지가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고, 그러한 연유로 연세대학에서 초빙이 되었고,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 조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는 그 선교사 자격을 혼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말, 조선말도 스스로 터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도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내려서 이렇게 병점으로 와서 병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우리 그 제암리 또 그 장안면, 수촌리 이런 데를 사진 찍고 조사를 해서 세계 각국에 알리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만세 운동이 그렇게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젊으신 분 같은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 아니 저기 홍영용, 또 이름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조사했을 때 한 40분을 이렇게 이름을 열거를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수원대학교 나 이렇게 이제 기억이 없네. 박한 교수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해서 이제 화성시에서 당시 3천만 원인가 해서 이 송산 화성 그 향남 우정장안 만세 운동을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1980년도에 그 천도교 쪽의 인사인데 부산의 그 고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이 우정장안 천도교 관련해서 만세 운동을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 또 홍석창 목사가 동탄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제암리 가장 오류가 제암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모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 그런데 제암리에는 기독교인, 천도교인,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는 천도교인이냐, 그래서 교회하고 반목을 하는 2000년도까지도 그렇게 교회 행사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재연 행사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회방 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29분 중에 29분에는 제암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웃 마을의 고주리에서 돌아가신 일가족 남자 6분 뭐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23분이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산 지역은 종교적인 참여가 전혀 없고, 향남 우정장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와 천도교 그리고 유학자들이 연합을 해서 유교 지도자들이 지역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산 지역의 그 만세 운동이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은 자발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홍면옥, 문상익 선생은 그 면석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단합해서, 그리고 농사꾼이든 장사꾼이든 지역 주민이든 자발적 즉흥적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화성 송산 지역의 만세 운동의 그 어떤 대략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그 맥락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 좋은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기화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변적인 거,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도 3.1 만세 운동과 이렇게 연관이 돼요.